제임스 크레이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와 친근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존경받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웃음 뒤에는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해 정성스럽게 단백질 쉐이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배려의 흔적처럼 보였던 분홍색 뚜껑의 텀블러에서는 훗날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됩니다. 그렇게 아내 엔젤라는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평온하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전문의 그리고 보건 당국까지 나서서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그 누구도 병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엔젤라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엔젤라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동안 남편 제임스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긴 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억지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1979년 4월에) 10명의 형제자매 중 막내로 태어난 엔젤라는 따뜻하고 너그럽고 배려심 깊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만큼 밝고 사교적이었으며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1976년생인 제임스는 야망 넘치고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명석한 두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진 그는 치과 학위를 마친 뒤 미주리 캔자스시티 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만나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1999년 12월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던 그들의 바람은 현실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2023년에는 6명의 자녀와 함께 콜로라도 오로라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경제적 기반을 책임지고 엔젤라가 집과 아이들을 돌보는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치과계에서 차츰 입지를 다져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 뒤에는 늘 조용히 그림자처럼 그를 뒷받침한 엔젤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서머브룩 덴탈 그룹을 개업하며 환자들의 미소를 책임지는 솜씨 좋은 닥터 크레이그라는 타이틀을 손에 넣었습니다. My approach to dentistry begins with sincerely listening to the patient and wanting to find out more about where they're coming from and what they're looking for and what they want. I also have a very strong philosophy that a happy team makes happy patients. And we have such a wonderful team here at Summerbrook. There's really no weak links. And I love hearing patients talk to me about how the positive interactions with my staff have affected. 겉으로 보기엔 크레이그 부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활동에도 열심이었고 지역사회와도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친구들 역시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임스는 결혼 16년 동안 수차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워왔습니다. 엔젤라는 여러 차례 그를 떠나고 싶어 했지만 6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도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는 10대 시절부터 이어진 심각한 야한 영상 중독에 시달렸고 이는 부부관계에 큰 균열을 남겼습니다. 2017년에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가 엔젤라의 동의 없이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약을 몰래 먹인 것입니다. 멍한 상태로 깨어난 엔젤라가 추궁하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는데 아내가 그것을 막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엔젤라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설마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부부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제임스는 오히려 그 상황을 또다시 외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재정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제임스의 치과 병원은 계속 손실을 기록했고 결국 2021년에는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022년 8월 제임스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라이언 레드포드 의사가 병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제임스의 회사를 가까스로 구해낸 셈이었고 동시에 라이언과 그의 파트너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치과 병원은 외형상 안정되어 보였지만 제임스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혼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6일 엔젤라는 평소처럼 제임스와 함께 운동을 마친 후 그가 만들어준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했습니다. 최근 이 행동은 그들의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치과로 출근한 뒤 엔젤라는 그에게 불길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기분이 이상하다며 아무래도 쉐이크에 들어간 카페인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임스는 혹시 자신이 카페인을 너무 많이 넣었을지도 모른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엔젤라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눈은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머리와 눈의 반응이 느려지며 온몸이 납처럼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자 제임스는 예전에 자신이 약을 몰래 먹였던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쉐이크에 어떤 이상한 약도 넣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불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마치 그녀가 의심할 것을 이미 예상한 것 같았습니다. 엔젤라는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저릿한 감각이 퍼져갔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집으로 돌아가 돕겠다고 했지만 문자 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그가 출발하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엔젤라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들조차 그녀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무 기록에는 어지럼증, 피로, 혼란, 극심한 두통, 불안정한 혈압, 구토 증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녀는 심각하게 아팠지만 모든 검사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엔젤라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임스는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단순한 감기나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엔젤라는 너무 쇠약해 거의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장기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5일간 엔젤라는 신경학적 검사, 감염 패널, 대사 검사 등 가능한 모든 검사를 견뎌야 했지만 확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두통, 시야 흐림, 안구 통증, 어지럼증, 사지 무거움, 저림, 극도의 피로와 구토가 반복되었습니다. 엔젤라와 제임스가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시지 속에는 그녀가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마치 그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엔젤라의 심박수 저하와 혈압 문제를 가볍게 농담 삼아 흘려보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역시 이 시기 제임스가 아내의 고통에 무심했으며 그녀의 병세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3월 14일 의료진은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국 엔젤라를 퇴원시켰습니다. Nobody in their right mind would ever think I would kill myself before I killed you.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과 기력 저하로 이틀 동안 병원을 찾았지만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집에 돌아온 엔젤라는 제임스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임스가 의사에게 그녀가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것처럼 말해서 그녀의 병명을 알아내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Your fault. They treated me like I was a suicide risk, like I did it to myself. And like nothing I said could be believed. 제임스는 치과에 출근하지 않은 채 아픈 엔젤라 곁을 지켜 간호했지만 정오가 되기 전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오전 11시경 결국 엔젤라는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 그녀는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폐가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자 산소를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동공 반응은 멈췄습니다. 뇌 스캔 결과 그녀의 뇌는 심각하게 부어 있었고 뇌 활동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엔젤라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제임스의 태도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에서 간절히 기도하거나 걱정하는 모습보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내며 병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과연 아내의 생명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제임스의 사업 파트너였던 라이언 레드포드 의사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엔젤라가 청산칼륨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로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소포가 도착할 예정이라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무심코 소포를 열어본 순간 안에는 청산칼륨이라고 적힌 작은 용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직원은 그것을 다시 봉인해 제임스에게 전달했지만 의문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엔젤라가 병원에 쓰러지자 결국 그 직원은 이 사실을 라이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라이언의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눈에 띄지 않게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던 순간에도 제임스는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주 전 알게 된 여성 카렌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팅 사이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카렌은 제임스를 만나기 위해 텍사스에서 덴버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카렌은 6개월 전 이혼한 뒤 새로운 사랑을 찾아 데이팅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제임스는 프로필에 이혼한 남성이라고 거짓으로 적어 그녀와 매치되었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둘은 매일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호텔에 머물며 사랑을 나누고 산속 하이킹을 즐기고 근사한 식사까지 함께했습니다. 제임스가 마치 휴가를 즐기듯 그녀와 시간을 보낼 동안 엔젤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제임스가 카렌을 호텔에 홀로 남겨두고 나왔을 때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업무가 있다고 둘러댔지만 정작 그가 향한 곳은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아내의 묘지를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3월 18일 오후 4시 29분 엔젤라는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되었고 그녀의 짧은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청산칼륨과 흔히 눈물약에서 발견되는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졸린에 의한 급성 중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지만 그 고통의 이면에는 무거운 의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며칠 전부터 가족들은 제임스의 태도와 행동을 의심해왔고 수사관들 역시 그를 은밀히 주시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제임스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엔젤라가 응급실에 실려가기 불과 며칠 전 그는 은밀히 개설한 지메일 계정을 통해 비소를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월 6일 엔젤라가 처음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에는 더 강력한 독성 물질인 올레안드린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치명적인 청산칼륨을 구매한 기록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제임스는 단백질 쉐이크, 커피, 일상적인 음식 속에 독극물을 조금씩 섞어 엔젤라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렸고 마지막 순간에는 치명적인 청산칼륨으로 그녀의 생명을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엔젤라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날 밤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카렌과 함께 있던 제임스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자 제임스의 삶은 두 얼굴을 가진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카렌과의 분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과 슈가베이비 관계를 유지하며 현금과 값비싼 선물을 아낌없이 퍼주었고 심지어 그녀의 가족을 위해 자동차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를 수차례 오가며 성매매를 일삼은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친 것은 그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제임스가 영화 더 퍼즐을 좋아한다며 만약 아무런 처벌 없이 누구든 죽일 수 있다면 아내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독극물을 투여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게 제임스의 범행 동기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내 엔젤라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제거한 뒤 340만 달러, 한화로 약 4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받아서 빚을 청산하고 카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범행 타이밍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카렌의 방문 이메일을 받은 바로 그날 비소를 주문했고 그녀가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을 때는 청산칼륨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해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자기중심적이고 무자비했지만 동시에 놀라울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의심스러워 보였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그의 기묘한 행적을 눈치채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경찰이 자신보다 훨씬 앞서 움직이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임스 크레이그는 살인, 증거 조작, 증인 회유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5년 7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제임스의 범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그는 오로라 지역 화학물질 공급업체를 검색했고 아마존에서 비소를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사이트에서 다양한 비소 제품을 찾았고 검색창에는 순수 비소 몇 그램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비소는 부검에서 검출 가능한가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튜브에서 독 만드는 법이라는 채널의 영상을 1편부터 6편까지 모조리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청산칼륨을 구입하려 할 때 공급업체가 절차상 용도를 묻자 그는 금속 알레르기 환자의 불내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라며 둘러댔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연구 시연을 해야 하니 가능한 빨리 필요하다라는 핑계까지 댔습니다. 그의 이메일을 보면 청산칼륨을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조급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증거로 엔젤라가 사경을 헤매던 시기에 제임스와 카렌이 주고받은 수많은 이메일을 제시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카렌에게 애정과 성적 욕망을 드러내며 곧 만날 계획에 들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는 엔젤라의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모든 걸 코로나 후유증쯤으로 치부하며 단 한 번도 독극물 검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엔젤라가 우울증을 앓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엔젤라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6자녀를 두고 스스로를 해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내놓은 결정적인 증거는 병원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나온 제임스의 손에는 어떤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것이 청산가리 주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내의 병실로 들어갔고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내가 통증을 호소한다며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오는 동안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눈가를 훔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엔젤라는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결국 의사는 그녀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판정했습니다. 검찰은 제임스 크레이그가 아내의 정맥 라인에 청산가리를 직접 주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치명적인 의학적 반응을 일으켜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임스는 수감 중에도 믿기 힘든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딸에게 편지를 보내 엄마가 스스로 독을 원했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VPN 설치부터 다크웹 접속, 선불카드 결제 방법까지 세세한 지침을 남겼지만 다행히 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그의 범죄성을 확실히 입증하는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결국 3주간 이어진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년 7월 30일 제임스 크레이그는 1급 살인, 증거 조작, 증인 회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